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편하몽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발기부전 치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엔 약물치료에 대해 말씀드렸고, 오늘은 약물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분들을 위해 실시하는 치료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음경만 달려있으면 발기부전은 완치할 수 있다. 최근 비뇨기과 전문의들의 자신감이 있는 말입니다. 즉, 요즘 의료기술이 비약적으로 발달해 수술로 생식기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거의 모든 발기부전을 치료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첫째, 자가주사요법입니다. 자가주사요법은 당뇨 환자들이 인슐린을 맞을 때 사용하는 것과 같은 작은 주사에 적은 양의 주사제를 음경에 직접 주사하는 방법입니다. 주사된 약물은 음경평활근의 이완과 동맥 확장을 통해 음경으로의 혈류 증가를 유발하여 자연스럽고 탄탄한 발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국내에서 수만 명의 환자가 자가주사요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비뇨기과에서는 비아그라와 같은 경구용 치료제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 자가주사요법을 권하고 있습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 고혈압, 당뇨와 같은 전신질환을 가진 남성이라면 경구용 약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가주사요법은 음경에 직접 약물을 주입하는 방식이라 전신에 영향이 없어 대사증후군 같은 성인병을 앓고 있는 남성들과 중증 이상의 발기부전 환자에게 탁월한 치료법이라 하겠습니다. 주사 바늘이 가늘어 살짝 꼬집는 정도의 가벼운 통증이라 크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보통 10분 정도 후 발기가 되며 유지시간은 30분에서 90분 정도로 경구용 약보다는 발기 지속시간이 현저히 짧습니다. 전체 발기부전 환자의 80%가 이 치료에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특히 척추 손상 환자에게는 아주 적은 양으로도 가장 좋은 반응이 보입니다. 약물을 조금만 늘려 투여하면 경도의 중증도 혈관성 발기부전에도 약효를 보입니다. 문제는 욕심으로 너무 많은 양의 약물을 음경에 주사하면 음경지속 발기증, 즉 4시간 이상 발기가 지속되는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무조건 응급실에 방문하여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주사를 통한 발기는 75% 정도로 하고 나머지는 성적인 자극을 통해 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사로만 100% 발기를 시키면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장 효과적인 자가주사요법은 파파베린, 펜톨라민, 그리고 알프로스타디 이 3가지 약물을 섞어서 사용하는 트리믹스입니다. 효과도 좋고 가격도 저렴하여 국내의 대부분의 비뇨기과에서 이 트리믹스 주사요법을 처방하고 있습니다. 자가주사요법의 불편한 점은 약물을 냉장 보관해야 하며 장거리 여행할 때는 냉장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온통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보온통에 얼음이나 냉동팩 작은 것을 넣고 그 위에 주사액을 넣어 가지고 다니면 됩니다. 부작용은 먼저 주사 부위에 멍이 들고 장기간 사용하면 주사한 해면체 부위에 흉터 조직의 섬유화가 진행되면 음경이 한쪽으로 제멋대로 휘는 페이로니 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둘째, 남성 호르몬 요법입니다. 주로 남성의 고환에서 생산되는 테스토스테론은 남성의 신체 건강과 정신 상태 등을 조절하고 남성다움과 성생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남성 호르몬은 30대 전후부터 서서히 감소하여 50대 이후로 감소세가 두드러집니다. 남성 호르몬이 부족하면 운동을 해도 근육이 잘 생기지 않고 배가 나와 비만해지고 온종일 피로감이 쌓이고 머리털이 빠지고 골밀도가 감소하여 골다공증이나 골절이 생기게 되고 인지기능이 떨어지고 뇌 기능이 저하되기도 합니다. 테스토스테론의 정상 범위는 350에서 900 나노그램 데시리터입니다. 우리나라 중년 남성의 평균은 4에서 5.5인데 3.5 이하로 내려가면 남성 갱년기를 보고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텔레비전 예능 프로에서 신동엽 씨가 남성 호르몬 7.0으로 20대 남성의 호르몬 수치를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남성 호르몬 치료는 먹는 약과 피부에 바르는 약, 그리고 주사제가 있습니다. 경구용 남성 호르몬 약 안드리올이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으나 미국 식약청에서는 이 약의 시판을 금지시켰습니다. 위장에서 흡수가 잘 안 될 뿐 아니라 시간과 돈 낭비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경피용 남성 호르몬 패치제는 음낭 피부에 붙이는 것으로 혈중 남성 호르몬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줍니다. 그러나 패치를 붙이기 위해 음낭 주변을 제모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등이나 복부에 붙이는 패치는 제모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호르몬 주사는 가장 편리하고 장기적인 효과가 있어 환자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보통 한 달에 한 번 주사를 맞는데 3번에서 4번 정도 맞으면 됩니다. 주사 한 번에 대략 45,000원 정도 합니다. 호르몬 주사를 맞으면 남성 호르몬 수치가 7 정도로 회복되어 호르몬 부족으로 오는 많은 불편한 증상들이 사라지고 활기차게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발기부전 환자들은 남성 호르몬 보충요법을 통해 발기력이 나아지지 못합니다. 오히려 남성 호르몬이 높아져서 성욕은 증가하지만 발기가 되지 않는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부작용도 있습니다. 전립선암에 가족력이 있거나 위험인자가 있는 분들은 6개월마다 전립선 직장 수지 검사와 1년에 한 번 혈중 전립선 특이 항원을 측정하여 조기 검사를 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남성 호르몬 치료는 6개월만 치료해야 합니다. 남성 호르몬의 99%는 고환에서 생기는데요. 외부에서 호르몬을 주입해주면 고환은 자신의 할 일을 잃어 점점 퇴화되어 호르몬 생산을 멈추고 수년 동안 계속해서 호르몬 치료를 받으면 고환이 작고 흐물흐물해져 영구적 기능을 잃게 됩니다. 셋째, 음경 임플란트입니다. 음경 임플란트야말로 발기부전 치료의 혁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수많은 발기부전 남성들에게 새 삶을 살게 해준 기술 문명의 선물입니다. 약물로 효과를 보지 못하는 남성들,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발기부전으로 성생활을 할 수 없었던 남성들을 구해 주었습니다. 음경 임플란트란 치아에 임플란트를 삽입하듯이 남경 음경에 의료용 실리콘을 삽입하는 것입니다. 첫째, 굴곡형 임플란트입니다. 현재 사용하는 모델에는 금속 심지를 사용하여 강직도를 유지하고 부드러운 실리콘으로 일부 충격을 흡수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 금속 심지를 이용해 음경을 위로 아래로 굽혀두고 지낼 수 있습니다. 굴곡형 임플란트는 영구적인 반발기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사우나나 대중탕에 가면 시선을 받을 수 있고 관계 시 체위의 변화에 따라 음경을 재조정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수술이 쉽고 가격이 저렴하며 기계적 고장의 확률이 낮은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팽창형에 비해 발기 시 강직도가 떨어지고 굵기가 항상 일정하며 수술 후 음경의 길이가 줄어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둘째, 팽창형 임플란트입니다. 팽창형 임플란트는 굴곡형에 비해 가격이 3배 이상 비싸지만 성능이 좋다 보니 미국에서는 굴곡형보다 10배 이상으로 많이 이식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 다음으로 많은 환자들이 수술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한국 의사들의 수술 실력이 매우 탁월하며 한국 남성들이 남성성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팽창형은 실린더, 펌프, 물주머니 3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팽창형 임플란트는 음경 해변제 양쪽으로 위치시키는 2개의 실린더, 음낭에 위치하는 작은 펌프, 그리고 방광 옆에 식염수를 넣는 물주머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음낭 안에 넣은 펌프를 누르면 실린더의 식염수가 음경 해면체에 삽입한 실린더에 모이면서 팽창하며 발기가 됩니다. 관계가 끝난 후에 펌프 옆에 있는 스위치를 누르면 실린더에 있던 식염수가 빠져나와 물주머니로 돌아가 음경은 본래 상태로 되돌아옵니다. 팽창형 임플란트를 시술받은 환자의 98%가 매우 만족하다는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시술은 평소 보기에 아주 자연스러워 이 수술을 받았는지 구별이 어렵고 음경의 강직도가 좋아 관계 시 두 사람 모두에게 만족감이 크다는 장점이 있으나 기구가 고가이며 수술 후 간혹 귀두가 팽창하지 않는 것과 기계적인 고장이나 감염이 드물게 발생하여 재수술을 해야 하는 단점이 있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음경 임플란트는 집중적인 수련 및 고난도 기술이 필요한 수술이기 때문에 최근 2~3년간 100건 이상 수술을 한 경험 많은 의사를 만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자격을 가진 분들이 30여 명 안팎이라 합니다. 이 수술은 성공률이 높고 합병증도 매우 낮지만 일단 수술을 받고 나면 영구적인 해부학적 변화를 겪게 됩니다. 즉, 수술 후에는 절대 이전의 몸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직 젊거나 약하지만 발기가 되는 분들은 약물이나 음식, 운동요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립선암, 대장암, 방광암 수술 등으로 생식기에 문제가 생긴 경우나 발기부전을 오랫동안 겪었던 분이나 나이가 60대 후반 이상
되신 분들이 수술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발기부전은 질병이 아닙니다. 혹시라도 문제가 있는 분들은 주저 마시고 비뇨기과 전문의를 찾아가 상담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발기부전에 좋은 음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